4개의 암을 이겨낸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종욱. 그는 젊은 시절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뭐 이름 떨치지, 건강하지, 돈 많이 벌지. 그러니까 사람이 오만해지고 차 2년 타게 되면 뭘로 갈까 이런 생각만 하고. 그러다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그의 인생. 이후 4개의 암이 그의 몸을 공격했습니다. 방사선치료 40번 받을 때에 나는 건다 죽고 머리 다 빠졌죠. 코도 다 빠졌죠. 그때야 정신 드는 거죠. 감사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런 것을 못했구나. 그런 깨달음은 삶의 태도를 변화시켰고 그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내 몸뚱아리의 반 정도는 잃어버렸지만 삶의 소중한 걸 알고 내 하루를 감사하고 내가 오늘 나무 위해서 뭘 할까? 내가 암을 이긴 아마 그 가장 큰 동력이 아닌가. 암으로 변화된 인생. 의사 이종욱 씨를 소개합니다. 웃으시는 모습이요. 네. 저 실례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꼭 하회탈 이렇게 같으세요. 아니 그렇게 눈가에 그 웃음이 이렇게 착한 보기가 너무 좋으시네요. 그런데 그 인생에서의 암이라는 게요. 네. 인생에서 만나는 참 큰 불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죠. 그 큰 불행을 4번이나 이렇게 겪으신 건데, 근데 네.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늘 이렇게 웃음이 가득하세요?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 얘기하려고 나왔어요. 아, 그러세요. 오늘 예. 하실 강연 주제가 내 인생을 바꾼 암인데, 예. 인생을, 그러니까 암이 많이 또 이렇게 바꿔줬네요. 네. 그렇죠. 네. 암은 되게 죽음의 병이라고 하지만, 네. 암이 전화위복이 돼서 네. 삶을 바꿀 수도 있죠. 예. 오늘 그게 오히려 건강을 도모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아주 귀중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크게 하시면 또 무리가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네. 자, 그럼 앞으로 좀 모시고 갈까요? 박수를 좀 청해 주세요. 작년 가을에 미국에서 고등학교 동창이 저를 찾아왔어요. 너 살았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 죽었다고 소문났어. 그래서 아니 왜 죽었다고 소문나? 그러니까 너 뭐 10년 전에도 암 알았대고 그 다음에 7년 후인가 8년 후에 또 암 알았대고 그 다음에 또 뭐 암 알았대고 수술을 반쪽이나 드러냈대고 그게 이제 죽었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살아서 미안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산 이유는 약을 잘 먹어서 산 것이 아니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좀 어려운 일인지 모르지만 쉽게 좀 얘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암을 앓게 되면 대개 죽는다고 하죠. 암 생각하면 사망. 그런데 암 하게 되면 나는 생명.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처럼 보이세요? 70 초반? 70 중반? 70 말? 아까 누가 75라 그러는데 제가 꼭 75입니다. 75고 더 늙어 보여요? 예. 저는 암을 걸리고 암과 그렇게 투병을 하고 뭐 그런 것은 없었어요. 암 때문에 내가 문득문득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이 좀 바뀌고 있구나. 내가 삶을 쳐다보는 눈이 달라졌구나. 내가 내 가족을 보는 눈이 달라졌구나. 내가 역할이 달라졌구나. 돈 버는 의사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의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나.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81년대 군을 제대하고 마산에 있는 큰 종합병원에 스카우팅도 해서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고 명성을 떨치면서 임상에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제가 방향이 좀 틀려서 2년 채 못하고 나와서 개업을 했습니다. 얼굴 보고 찾아오는지 명성을 보고 찾아오는지 환자가 많이 볼 때는 하루에 170명을 정신과에서 170명 본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많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돈 많이 벌죠. 돈 무척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병원 4층 건물에다가 2층에다가 큰 홀을 한 150석 들어가는 홀을 짓고 거기서 음악 치료도 하고 사이코 드라마도 하고 또 그룹 세라피도 하고 명성이 나니까 뭐 서울서 진주에서 뭐 강릉에서 환자들이 찾아오고 그럴수록 명성은 더 높아지고 돈은 더 많이 벌고 그런 것이 겸손해져야 할 텐데 나는 오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무인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나처럼 살아야 돼. 건방져졌죠. 그런데 몰락기가 닥쳐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치료해서 생명의 은인이라고 나보고 하던 환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27억에 외화 185만 불.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병원이 경매에 넘어가고 나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을 찾기 위해서 있는 재산, 카메라, 피아노 다 팔고 또 은행에서 빚을 내가지고 병원을 건졌는데 건지면 뭐합니까? 한 달에 이자가 1,00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 생활비 내야죠. 1,000만 원씩 이자 나가야죠. 그래서 병원을 청산하고 팔고 빚을 갖고 편히 살자. 그랬을 때에 나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고만장하던 삶이 불만이 가득 차게 되고 사회가 부조리가 천지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분노가 가득 찬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스트레스였는지 처음에 사기당했을 때는 직장암에 걸렸습니다. 직장이 요 정도 길이 되는데 다 잘라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빚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억울함감, 보복감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디가 안 좋다 싶어서 검사해 봤더니 위암이 걸렸습니다. 위암을 또 절제해냈습니다. 그리고 인젠 됐겠지. 또 인젠 난 70이 넘었으니까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는 이제 암이 걸리면은 죽었지. 수술 안 해. 그랬는데 목에 녹도할 만한 뭐가 만져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여드름 같은 거겠지 했지만 궁금해서 조직검사를 해봤더니 임파선암이네요. 그래요. 임파선암은 초발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전이가 되어온 암입니다. 그러니까 그 암을 찾아야죠. 그래서 그 암을 찾았습니다. 편도선암이 벌써 번져가지고 여기에 임파선을 그은다 암이 정복이 돼가지고 암으로 정복이 돼가지고 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나는 그다음부터 영정사진을 뭘 했으면 좋을까? 나는 자식들에게 남겨줄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노후 대책도 하나도 없지. 나이는 늙었지. 병원은 팔아버렸지. 어떡하나. 그래도 마음을 편히 먹자.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3시간 반 걸린다는 수술이 7시간 반 걸렸죠. 아마 대단히 큰 수술이었고
생각보다 많은 임파선에 전이가 돼가지고 임파선을 34개나 긁어내고 40회 정도의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머리털이 다 빠졌습니다. 그때 목이 점점 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안 납니다. 침이 안 나옵니다. 또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우울증에 대가라던 이종욱이가 우울증에 걸려서 삶은 뭐하나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 또 갑자기 헬렌 켈러 여사가 눈이 안 보이는데도 살았고, 또 어떤 내 아는 사람은 이제 화상을 입어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한쪽 손은 못 쓰는데도 아주 활발하게 사는 그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나는 이쪽 목이 아직 멀쩡한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못 살아? 살 거야. 그리고 내 남은 여생이 얼마일지 몰라도 지나간 70여년 하고 절대 안 바꿀 거야. 나는 하루하루를 빼곡히 내 마음속에 있는 못된 것들, 욕심, 필요없는 것들은 다 버리고 하루하루를 새 것으로 채우면서 살겠다. 이것이 나의 항암제입니다. 항암제도 되고 항우울제도 됐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세척제가 된 거죠. 그러한 새로운 생각, 암으로 인해서 죽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암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있다면 새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삶에 대한 열망과 그 열망의 소중함이 나를 항암제 안 먹어도 이렇게 건강하게 나이 75세가 됐는데도 마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로 아직 봉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고 나서 환자를 볼 때는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환자는 돈으로 보였습니다. 내가 지지협부를 하면 2만 원은 더 받는다. 집중협부를 하면 3만 원을 더 받는다. 분석 치료를 하게 되면 시간은 좀 가지만 5만 원을 받는다. 와, 돈으로 계산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포장만을 하고 살았어요. 속을 채우지 못했어요. 포장도 남의 거, 외국 거, 좋다는 거, 그것들 다 해서 이쁘게 포장해놓고 그게 나라고 웃으면서 살았습니다. 암을 앓고 나니까 포장은 멋진데 속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머지 하루를 나는 속을 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포장은 필요 없어. 여러분의 마음 주문해 보세요. 그 속을 채우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으셔야 됩니다. 삶을 유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삶이 암이 됩니다. 삶의 암을 걸리지 않게 하려면 마음을 쓰세요. 물질 문명은 높아지고 정신 문화는 지금 제자리 걸음입니다. 물질 문명과 문화가 차이가 클수록 우울증이 많이 생깁니다. 상실감이 많이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됩니다. 암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쓰지 않고, 마음을 베풀지 않고, 마음을 나누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암을 앓으면서도 목이 반쪽이면서도 하늘을 보게 되면 옛날에는 오늘 날 맑았네 야구하겠구나 그러던 것이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을,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이렇게 서늘한 줄을, 이렇게 싱그러운 줄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미워하던 사람이 점점 저 사람도 쓸만하네 변하죠. 여러분 삶 속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을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삶의 요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유기하게 되면은 몸의 암이 아니라 삶의 암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 4번이나 그 암을 이겨내신 그 경험이 환자들 진료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약도 중요하지만 네. 그 경험담을 얘기해주고 그들에게 그 삶에 대한 의욕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환자들 그다음에 예. 본인의 의지를 갖게 해주는 것. 네. 그다음에 네. 지리적인 환경을 유지시키도록 도모하는 것이 네. 중요합니다. 네. 저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저도 모르죠. 네. 아니, 그래도 언제까지 제가 하고 싶으세요? 3년 계약하고 제가 있는 병원에 그 특진 외래만 보기로 했는데 네. 지금 4년이 됐습니다. 네. 조금 추하게 보이지 않을까 해서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건강이 허락하는 한 네. 언제까지나 계셔 주십시오. 네. 아, 그렇게. 복이죠? 네네. 그러니까 건강해야죠. 네.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내 인생을 바꾼 암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을 해주시는데 이제 여러분의 그 공감 온도를 볼게요. 우리 공감 의견단 잡으셨어요? 자, 오늘 하신 강연입니다. 내 인생을 바꾼 암. 자, 공감 온도 버튼 눌러주세요.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올라옵니다. 공감 온도 95도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